제가 여태까지 장기 보존에 관한 컨텐츠를 몇 개 찍다 보니까 살균 소독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제 의도치 않게 노하우들이 많이 쌓이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멸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 방식의 팁들을 몇 개 드리려고 해요. 이런 작은 병들, 이 병 하나 살균하려고 장비들 이것저것 다 꺼내기 좀 싫잖아요. 귀찮기도 하고. 이런 작은 병 하나, 두 개 정도 그런 거 살균할 때는 단순히 그냥 뜨거운 물을 부어요. 이 상태로 이제 식을 때까지 기다려요. 보통은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 담가서 3분이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안전하게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고. 자, 그 다음 단계는 이런 건 어떡하죠? 이거 제가 치즈 만들기에 쓰려고 산 건데 얘는 구멍이 뽕뽕 뚫려서 물을 못 담잖아요. 이럴 경우엔 그냥 끓는 물에다가 단순히 넣고 끓이면 되죠. 넉넉 잡아 3분 이렇게 끓일게요. 얘는 당연히 뒤집어서 한 번 더 끓여줘야겠죠. 이건 뭐 여기 들어가니까 상관없죠. 근데 이런 건 어떡하죠? 이런 큰 병, 얘가 들어갈 만한 뭔가 프라이팬이나 냄비도 마땅치 않고 또 여기에 뜨거운 물을 가득 채우기도 좀 까다롭고, 이런 경우엔 프라이팬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하시고 물을 끓여주고 손에 방어구 같은 거 차고요. 병을 이렇게 입구를 뒤집어서 올려줘요. 내부 공기가 엄청 뜨거워지는 게 보이죠. 이런 식으로 증기로 익히는 거예요. 근데 얘가 안에 기압 때문에 갑자기 쓰러지거나 큰 공기방울이 나오거나 그럴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두지 말고 가능하면 살짝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큰 병들 살균할 때, 그럴 때는 이런 방식을 사용해요. 이 상태로 저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해줘요. 이런 작은 병들, 얘네들이 한 5개 정도를 살균해야 된다. 그럴 때는 얘도 이렇게 하면 편해요. 이런 거는 어떻게 할까요? 여기에 내용물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고 이 용기와 안에 있는 내용물까지 싹 다 멸균 처리를 해서 보존을 할 때, 제가 예전에 그 피클 만들기 영상 찍을 때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.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? 깜짝이야. 자,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. 갑자기 조명 배터리에서 연기가 났어요. 이거 꽤나 유명한 조명인데 이런 적 처음이어서 깜짝 놀랐네. 마침 제가 컨텐츠 하느라 옆에 이 냄비가 있어서 냄비에다가 담고 1층까지 막 뛰어 내려갔어요. 경비 아저씨한테까지. 저는 컨텐츠를 진행해야 됩니다, 여러분. 제가 죽더라도. 아무튼 이런 병들 한꺼번에 살균할 땐 당연히 냄비에다가 넣고 한꺼번에 끓여야 되는데, 근데 여기까지 물을 가득 채워서 끓이면 가스도 많이 들어갈 거고 오래 걸릴 거고 많이 귀찮아질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이런 찜기를 이렇게 깔고 병들을 넣고 물 담고 뚜껑 닫고 이제 끓이면 되겠죠. 그럼 이 찜으로 얘를 살균하는 거예요. 이게 좀 더 빠르기도 해요, 실제로. 그래서 저는 내용물이 없는 그냥 병을 살균할 때는 10분, 병이 내용물이 있다 그러면 이제 많이 달라지긴 한데 30분에서 1시간. 만약 그렇게 할 때는 물로 하는 것보다 증기로 하는 게 좀 더 이득이겠죠, 오래 할 땐. 다음은 오븐을 사용하는 거예요. 그 오븐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되거든요. 제가 이 방법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. 사실 오히려 되게 오래 걸려요. 20분에서 30분 정도 달궈줘야 되기도 하고, 오븐 사용이 가능한 용기가 따로 있기도 하고, 저희 집 오븐이 너무 작잖아요. 되게 큰 오븐이라면 한꺼번에 많은 걸 다 넣어서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저희 집 오븐은 너무 작아서 이 방식은 제가 사용하지 않는데, 만약 하신다면 한 160도에서 180도 그리고 10분 이상 해주면 돼요. 에어프라이기로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. 마지막 방식은 좀 많이 당연한 건데, 식기세척기나 젖병 소독기를 사용하는 거예요. 제가 와인을 지금 만들고 있어서 와인병을 살균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해야 될 때는 아무래도 이 식기세척기가 압도적으로 편하더라고요. 이건 너무 당연하고 식기세척기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
안 알려드리려다가 그래 간단하게 마지막에 하나 끼워 넣어봤어요. 이제 소독액을 사용하는 걸 얘기해 볼 건데 사실 제가 소독액을 잘 안 써요. 제가 좀 확실한 걸 좋아해서 열탕 소독을 더 좋아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쓸 때도 있죠. 예를 들어 제가 르방 만드는데 매일매일 이 스패츌러를 소독해줘야 돼요. 매일 열탕 소독하면 귀찮으니까 이런 스패츌러 같은 거 그냥 뿌려서 말려요. 아니면은 열탕 처리가 안 되는 것들 있죠. 이런 플라스틱 통 아니면 너무 큰 것들 있잖아요. 이런 바스 나무 도마가 열탕 처리하면 아무래도 갈라지고 망가진단 말이에요. 근데 사실 나무 도마는 좀 쓰고 나면은 버리는 게 좋긴 해요. 저는 보통 캠핑 가서 장작으로 써요. 아무튼 이런 나무 도마도 이렇게 뿌려주는데 그럼 무슨 약품을 쓰냐? 저도 사실 잘 몰라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쓰거든요. 그린콜이라고 불리는 거를 썼었고 지금은 이걸 쓰고 있어요. 다이소에서 파는 이런 소독수를 쓰고 있어요. 이쪽은 제가 그렇게 빠삭하게 아는 분야는 아니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빠르게 넘어갈게요.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장비 몇 개만 소개할게요. 이건데 메이슨자 같은 거를 잡기 위해 디자인된 집게예요. 안에 내용물이 있어서 무겁거나 아니면 너무 뜨거워서 장갑으로 못 잡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집게예요. 하지만 저도 이거를 산지 얼마 안 됐고 그냥 장갑이랑 집에 있는 평범한 집게로도 어느 정도 돼가지고 평소에 자주 만든다 아니면 한꺼번에 많이 해야 된다 필요할 때 사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필수라고는 저는 못 말하겠어요. 자, 두 번째는 얘가 다이소에서 파는 접시 건조대거든요. 방금 살균 소독한 병들인데 이런 병들을 말려줄 때 이렇게 꽂아서 사용해요. 얘가 은근히 좋더라고요. 물론 요 건조대도 제가 그 스프레이 뿌려서 살균을 한 거거든요. 당연히 여기까지 해서 제가 알고 있는 팁들 싹 다 말해보았어요. 아무래도 저는 앞으로도 많이 할 것 같고 또 다른 좋은 새로운 거 알게 되면 그때그때 또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. 혹시 이걸로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성공적인 요리가 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여기 요리 채널 아니에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버 앤 아웃.